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담백하고 심심한 컨텐츠다 보니까 저도 기대는 안 했으나 컬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찐으로 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저도 생각한 게 이제 소피의킥 반응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1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신선식품을 많이 못했어요. 복숭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복숭아가 너무 유통하기도 어렵고 종류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품종을 기억을 하고 먹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고 점점 더 귀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복숭아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신선식품의 대표 주자로. 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김슬아입니다. 복숭아는 제가 시즌1 말미에 쇼츠로도 이거 내보냈었는데 요새처럼 날씨가 극단적으로 치다르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은 점점 농사가 어려워집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는 복숭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올해 복숭아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드셔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숭아를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딱복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숭아에서 딱복, 물복, 천도, 백도, 황도 이거 가지고 맨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상품이 다양성이 많은 정말 다양한 품종이 있는 과일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냥 먹는 건 딱복을 좋아하지만 절대로 물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물복 나름의 엄청난 매력, 여러 사용 용도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한테 하나만 골라라 평생 먹을 거 하면 딱복 중에 특정 품종을 고를 것 같아요. 복숭아를 구분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털이 있는 거, 털 없는 거. 털 없는 걸 주로 천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천도는 겉이 빨갛고 안쪽이 이제 노란 계열인데요. 최근에 이 품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도도 품종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신비 품종입니다. 우리가 천도는 속이 노랗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에서 이게 천도 중에서 되게 특별한 천도. 여름 초입에 나오기도 하고 천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털이 있으면 백도, 황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안쪽이 하얀색이면 백도고요. 겉도 노랗고 안쪽도 노라면 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숭아 보통 생각해 보시면은 식감이 하나 있고요. 맛이 하나 있는데 식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하냐 약간 물렁하고 쫀득하냐로 나누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좋아하시는 이 물복 딱복 이게 식감입니다.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단맛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새콤달콤하다고 하죠.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백도는 그래도 신맛이 좀 있는 편입니다. 당도도 물론 있고요. 황도는 그냥 끝까지 달아요. 일관성 있게 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 황도 통조림 같은 거 드셔보시면 엄청 단 게 당연히 거기엔 설탕물도 좀 들어가지만 황도 자체가 워낙에 단맛이 강한 품종이어서 그렇다. 있고 다들 모르시는 이유가 품종이 다양한데 대부분의 품종이 굉장히 짧게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품종들 같은 경우에 정말 수확하고 나서 2, 3주 안에 다 판매되고 소진이 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거고요. 실제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짧게 나왔다가 지나가서 다들 모르시는 거고요. 진짜 100개 있어요. 그래서 찾아 드셔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천도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복숭아 시즌에 신비부터 먹고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신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도 계열인데 맛이 좋아서 신비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고 털이 있는 복숭아들은 백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백도 중에서도 이제 딱복 계열의 대극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데 2주 정도 팔리고 빠르게 사라져서 대극천은 그때 보시고 빨리 드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6월 중순이 생일이다 보니까 항상 제 생일 즈음에서 제가 대극천 복숭아 케이크 만들어서 먹는데 대극천 그때 나오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황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월 말부터는 황도가 많이 출하되는 시기인데 근데 아마 이 프로를 보시는 8월 말에도 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딱복도 일부 있을 거고 천도가 거의 끝물일 거예요. 그때도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니까 좀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이천이죠. 경기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 재배지 중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9월 중순까지도 복숭아를 수확을 해요. 그러다 보니 9월에도 복숭아를 드실 수가 있고, 실제로 9월에 나오는 복숭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도로만 치면 최고입니다. 그냥 그때 나오는 건 100% 황도고요. 복숭아가 보통은 파종 시기는 비슷한데 다 수확 시기가 다른 거거든요. 황도 같은 경우에 9월 말에 수확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7월에 나오는 복숭아들보다 거의 2달 가까이 더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9월 중순 말 정도에 내가 어디선가 엘버트나 양홍장을 봤다. 꼭 드셔야 됩니다. 너무 달고 맛있고 향도 진짜 좋아요. 백도는 향이 좋고 황도는 당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버트랑 양홍장이라는 이 두 개 품종이 당도도 엄청 높은데 향도 진짜 좋아요. 사이즈 진짜 크고요. 당도도 매우 좋아서 저는 엘버트랑 양홍장을 먹지 않았으면 올해 복숭아를 안 먹은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올해도 9월 중순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두 개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딱복 중에서 여름 초반에 짧게 나오는 대극천, 사이즈가 작고 겉은 볼품이 없지만 이게 식감이 딱딱과 쫀득의 중간이고요.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딱복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짧은 여름 한 2주 나오는데 놓칠 수가 없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여름 내내 꽤 길게 나오면서 제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컬리에서도 제일 많이 파는 오도록기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딱복 품종으로 안쪽이 좀 핑크색이고 훨씬 더 당도가 높은,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복숭아가 아주 팬덤이 강한 과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복숭아야말로 사실은 어떤 분이 기르시느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보통은 품종, 생산자, 지역 요 세 가지를 보고서 아 이게 진짜 맛있는 복숭아인지 아닌지를 복숭아 마니아들은 판별을 하는데, 이재권 농부가 기른 다낭도라든지 오도록기를 특정 농원에서 나왔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증된 맛인 거죠. 이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1년에 몇백 킬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딱 그 수확 시기에 기다려서 거의 광클을 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복숭아 티켓팅이라고 해서 복캐팅이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비싸요. 그럼 유통 때문에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복숭아는 원가가 원래 비싼 과일입니다. 원가가 비싸다 하면 기르는데 공도 많이 들어가고요. 농사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비나 아니면은 날씨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은 크게 농사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농부님들 입장에서도 1년 내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작물이고,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통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복숭아 가격은 지금 보시는 오늘이 제일 쌀 겁니다. 제가 많은 작물들을 봤지만 복숭아처럼 매년 가격이 오르는 과일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전반적으로 날씨가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복숭아 수확량은 떨어질 거고 복숭아 농사가 실패할 확률도 높아질 거라서 올해가 제일 싸다. 복숭아가 또 비싸고 짧게밖에 드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숭아는 저장성이 엄청 떨어지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이제 복숭아 사셔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저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과일이다 보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신선식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무에서 딴 즉시 가급적 빨리 유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대부분의 복숭아들은 당일 딴 거 당일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도 까다롭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가급적 빨리 신선하게 보내드려서 고객분들이 실온에서 하루 이틀 후숙시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릴 수 있는 게 또 컬리만의 노하우고요. 그리고 온도 관리도 매우 철저하게 합니다. 배송을 할 때도 아이스팩을 안 넣으면 이 더운 날 외기 때문에 박스 안에 온도가 너무 높고, 그렇다고 아이스젤을 너무 붙여서 복숭아에 보내드리면 복숭아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복숭아랑 아이스젤에 이격을 좀 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도 온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분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모든 신선식품 냉장고에 집어넣으시잖아요. 또 과일칸 있잖아요, 과일칸. 거기 집어넣으시는 거를 간혹 후기에 올려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당이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저걸 저기에 넣으셔서 만약에 꺼내 드셨을 때 안 달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댁에 찾아가서 냉장고에서 복숭아를 빼드리고 싶은 욕구가 들 지경인데, 제가 복숭아 보관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워낙 신선하게 따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복숭아가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실온에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후숙이 되면서 더 달아지고 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더 과즙이 뚝뚝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제일 맛있고요. 미지근한 과일 싫다 그러면 그렇게 후숙을 시키신 다음에 드시기 30분 전에 잠깐만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만 낮춘 다음에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복숭아가 사실 굉장히 요리로 쓰기 좋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숭아의 맛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과일이 갖춰야 되는 맛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새콤한 맛, 달콤한 맛, 당도도 엄청 좋고 식감도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저는 딱복이 정말 유제품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유 지방의 풍부한 맛이 딱복에 아삭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아마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름에 우리 입맛 없을 때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조금 더 예쁘게 드셔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아삭복숭아 안에 파내고 그릭 요거트 채워서 그런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래놀라 깔고서 함께 드셔보시면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완전 일석오조 막 이쯤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물복, 나는 물복파인데 물복은 그야말로 깎아먹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복숭아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수확식이 짧아서 짧게 먹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물복으로 정말 병조림 많이 만듭니다. 병조림은 일단 설탕물만 만드시면 다 끝나는 거고요. 당도가 워낙에 높은 과일이 황도기 때문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옅은 설탕물 만드시고 개인적으로 황설탕 추천합니다. 그래서 황설탕 탄 물을 만드신 다음에 황도 깎으셔서 그냥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저는 황도조림을 특히나 이 시즌에 만드는 이유가, 여름에 잠 안 오니까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황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황도 조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박스채로 산 다음에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는데 이거 갖다 드리면 사이 안 좋은 이웃이랑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네. 저한테 복숭아란 기적이죠. 매년 복숭아가 나올 때마다 올해도 이 험난한 날씨와 유통의 어려움과 점점 더 사라져가는 농부라는 직종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또 이 한 알의 복숭아가 나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첫 복숭아를 맛볼 때마다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농부님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기적이 이 한 알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 복숭아를 드시게 된다면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에 잘 두셨다가 제일 맛있는 시기에 복숭아 한번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